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영국 워홀을 와서 런던에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저는 최근에 코펜하겐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원래는 코펜하겐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도시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얘기하려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감기에 걸려서 녹음을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까 벌써 지난 에피소드를 올린 이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났네요. 어쩌다 보니 왜 업로드가 늦어졌는지에 대해 변명하는 게 제 팟캐스트의 인트로처럼 돼버렸는데, 변명을 마저 하자면 이번에는 제가 목소리를 잃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때는 월드컵 8강전 때였는데요. 월드컵이 한창일 때 제가 동네 펍에 가서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8강전을 봤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응원을 하다가 목이 쉰 게 아니고 그날 친구들이랑 같이 펍에 가서 축구를 봤는데 펍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그걸 뚫고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음날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입을 열면은 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가 그게 목감기로 발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무음으로 다녔어요. 친구를 만나도 막 무음으로 웃고 말할 때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입만 뻥긋거리면서 친구한테 무슨 말 하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거의 그런 챌린지를 해야 됐는데, 그러다가 미키마우스 목소리 정도라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팟캐스트 녹음을 시도해봤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이건 들려드릴게요.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3일간만 무건 수행하다가 다시 녹음할게요. 그러니까 무섭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정말 입을 열면 저런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정말로 무건수행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나아서 돌아왔답니다. 요즘에 저는 정말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막 덜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안 돌아가요. 여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저처럼 여름에 유독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 계신가요? 물론 여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고 여름이 되면 더 활기차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여름이 되면은 막 기력이 쇠하고 그냥 기운이 없어요. 제가 원래 추위보다는 더위를 더 못 견디는 편이거든요. 한겨울에 태어나기도 했고 눈 오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선선한 날씨를 좋아해요. 그냥 반팔보다는 뭐 가디건을 걸쳐야 된다든지 자켓을 걸쳐야 되는 그런 날씨를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더운 거예요, 영국이.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유럽에 폭염이 왔었잖아요. 물론 한창 더웠던 그때보다는 요즘 좀 덜하지만 내일도 32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래요. 근데 당연히 에어컨은 아무 데도 없고 거의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고, 한국도 요즘 장마 끝났으니까 한창 덥겠죠? 다들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에어컨 없는 런던에서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아니고 이기지 못하고 더위에 지고 있는 제 일상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그나마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더위를 타파하기 위해 다른 어떤 낙을 찾아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더운 날도 사실 그늘에 있으면 그럭저럭 버틸만 해요. 여기는 막 그렇게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비 오는 날은 습하지만 근데 어디 들어가 있을 때가 정말 문제예요. 사방이 닫혀있는 어딘가에 들어가면 그냥 다 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대부분 없고 버스는 정말 찜통이고, 특히 런던에 다니는 그 2층 버스 있잖아요. 그 2층 버스
타면 저는 보통 2층으로 올라가서 이 풍경을 즐기는 편인데 요즘에는 절대 2층에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순간 온실 같기 때문이에요. 지하철도 막 엘리자베스 라인처럼 비교적 최근에 생긴 라인들은 에어컨이 있지만 제가 타는 오래된 빅토리아 라인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빨간 라인인 센트럴 라인도 하도 더워서 별명이 센트럴 히팅 라인, 그러니까 중앙 난방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일하러 갈 때 타고 다니는데 아무리 지하철이 더워도 제일 더운 곳은 아무래도 저희 집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가장 흔한 빅토리아 양식의 벽돌집, 그 벽돌집의 꼭대기층에 제가 살고 있는데 꼭대기라 해봤자 3층밖에 안 되지만요. 한 28도 넘어가면 좀 더운데 그래도 29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그 열기를 집이 킵해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 이렇게까지 더운 나라가 아니어서 그런지 여기 집들은 열을 보존하는데 정말 최적화가 된 집들이에요. 특히 제 방은 지붕 바로 밑에 있는 방, 천장도 이렇게 경사진 방이어서 낮 동안에 지붕에 있는 그 석재가 열을 완전히 다 흡수해서 품고 있다가 밤에도 그 열을 막 혹시나 제가 춥기라도 할까봐 방으로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단 딱 집 건물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1층은 버틸만 한데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3층에 있는 제 방에 도달할 때쯤에는 온도가 한 1층보다 최소 2도는 높아진 느낌이에요. 체감으로는 더 높은 느낌이고, 그리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마치 예열한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방이 하루 종일 잘 보존해둔 그 열이 막 온몸을 구석구석 달궈줘요. 그래서 요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요새 자연인처럼 지내고 있어요. 자연인, 그니까 집에 오는 순간 일단 몸에 아무것도 걸칠 수가 없더라고요. 듣기에 좀 흉할 수 있지만 정말 옷이 사치예요. 요즘 저에게는.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냥 한 마리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샤워를 4번을 해도 역부족이에요. 방안이 너무 찜통이라서. 잘 때가 특히 최악인데 일단 해가 지고 밖이 좀 캄캄해지면은 밖에는 좀 시원하거든요. 다닐만 하고. 근데 집은 엄청 더워요, 여전히.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해는 없으니까 드디어 열기를 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저는 하루 종일 닫아뒀던 블라인드를 위로 올리고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선풍기를 창문 앞에 딱 놓고 집안에 갇혀있던 그 더운 열기를 좀 빼내요. 바깥을 향해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선풍기를 다시 침대 앞에 세팅을 해두고 다시 한번 샤워를 한 다음에 일부러 물기도 안 닦고 침대로 와요. 그리고 수건을 찬물에 막 적셔가지고 쫙 짠 다음에 몸 위에 최대한 넓게 펼친 다음에 누워요. 그러고 이제 선풍기를 틀고 누워있으면은 막 물이 증발하면서 몸에서 기화열을 뺏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좀 시원해지고, 아, 살겠다 이러면서 누워있다가 또 몸이 어떤 부위가 좀 불덩이 같으면은 그 부위로 수건을 막 옮겨요. 이리저리 그렇게 수건을 옮기면서 선풍기 바람을 쐬요. 특히 목이나 그 쇄골 쪽에 젖은 수건을 얹어놓고 선풍기를 틀면 되게 빠르게 시원해지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틀고 이미 훨씬 더 시원한 곳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풍기로 요즘 그렇게 더위를 이겨내고 있고 아예 심장이 위치한 곳 위에 직방으로 젖은 수건을 얹기도 해요. 온몸으로 차가운 피를 보내길 바라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잘 때도 최대한 시원한 자세로 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두 다리가 서로 막 가까이 있는 것도 못 참겠더라고요. 왠지 서로 막 열을 뿜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다리를 쫙 펼치고 침대 아래에 그 끝단 있잖아요. 그 양 끝을 향해서 양 다리를 벌려서 뻗고 양 팔은 양옆으로 한껏 벌려서 대자로 뻗어서 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대자로 있는 인체 비례도라고 하나? 그 모습이랑 비슷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는 해가 많이 뜨기 전에 얼른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 돼요. 뭐 햇빛이 들어오면 집이 달궈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파리를 막기 위해서예요. 똥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더워서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밖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특히 제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방충망이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여는 순간 그냥 그 온 세상 파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밤새 활짝 열어뒀던 창문을 통해서 파리가 한 마리라도 들어오는 순간에 걔랑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는데 파리 쫓기 운동을 하면은 이게 막 쫓아내려고 열받은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땀이 나고, 그리고 또 파리들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잘 안 나가잖아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주세요 하고 길을 마련해 놔도 꼭 길을 못 찾고 창문에 막 부딪히고 창문가를 맴돌잖아요. 근데 또 파리채로 치기에는 너무 통통한 거예요. 얘네들이 즙이 많을 것 같은 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쌍한 제 악보, 왜냐면 창문 바로 밑에 제 피아노 악보 두 권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딱 파리를 쫓기가 굉장히 좋은 두께와 형태예요. 그래서 그게 막 다 구겨지도록 휘저으면서 파리를 쫓아내요. 그래서 그게 제 요즘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쿨 매트를 주문했어요. 뭐라고 하죠? 쿨 방석? 이런 걸 주문했는데 영국에서 사려면 또 은근히 비싸서 조만간 부모님이 마침 영국으로 놀러 오실 예정이라서 부모님 편으로 부탁했어요. 또 부피가 너무 크면은 들고 오기 힘드니까 침대에 까는 매트 말고 그냥 반려동물용 쿨 방석을 샀어요. 제일 얇고 작은 거. 근데 할인받으니까 8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거에서 또 역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사고, 평소에 제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 이 방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너무 더워서 마치 자동차에서 엉따를 켜고 앉아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쿨 방석이 도착하면 좀 사람답게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일어나서 저는 뜨겁게 달궈진 따뜻한 치약으로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너무 방이 달궈지니까 방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클렌징 폼도 뜨거워져서 그 따끈따끈한 클렌징 폼으로 세수를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또 다시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탈출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저에게 아주 좋은 피서 장소가 되어준 곳은 바로 영화관이에요. 영국에는 오데온이라는 큰 영화관 체인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무제한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영화 한 편 보는데 한 11파운드 정도 하거든요. 오데온에서는. 근데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은 한 달에 16.99파운드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16.99 비싸지 않나 했는데 막상 보니까 한 달에 2편만 봐도 뽕을 뽑는 거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가 이걸 알려준 이후로 저도 가입을 하고 2주 만에 영화를 5편이나 보러 갔어요. 지금은 7월 말이라서 그 사이에 또 해가 좀 짧아져서 밤 9시 정도에 해가 지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밤 9시 반이 넘어도 막 밖에 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9시 반에도 집에 있으면 막 더웠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이제 영화를 예매할 때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무슨 영화를 보는지 막 작품성 이런 거보다도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 이걸 보고 골랐거든요. 그래서 더운 시간대에 하는 영화를 최대한 골라서 보고 밤 9시 반 넘어서 끝나는 영화가 완전히 베스트였죠. 딱 끝나고 나오면은 깜깜해져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밤 10시쯤 깜깜해졌을 때 집에 들어왔는데도 그때도 방이 더울 때가 있더라고요. 열기가 안에 보존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막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짐을 싸서. 밤 12시까지 여는 펍을 찾아서 막 펍에서 그 밤에 혼자 할 게 없으니까 읽던 책을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 근데 펍이 또 시끄러우니까 노랫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그냥 핸드폰 하다 오고 이런 적도 많고요. 그래서 펍 말고 다른 데는 없을까 하다가 동네에 커다란 오락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크고 또 새로 생긴 데라서 다 깔끔하거든요. 그런 그 기구들이. 그래서 거기가 또 마침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거기에 막 카드를 만들고 돈을 잔뜩 충전해 두고 집이 더우면 그냥 무조건 밤에 뛰쳐나가서 그 오락실로 향했어요. 그래서 게임도 어떤 걸 했냐면 더위를 조금이나마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막 오토바이 타고 엄청나게 스피드를 내서 달리는 그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살을 가르는 모터보트 경주 이런 걸 했어요. 혼자 가서 막 거기 사람도 별로 없어서 뭐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온갖 게임을 다 했어요. 사실 뭐 얼음이라도 집에서 얼릴 수 있다면 그렇게 뛰쳐나갈 필요 없이 그냥 얼음을 얼려가지고 얼음주머니를 몸에 얹고 있으면 될 텐데 또 하필이면은 폭염 때 제가 냉장고가 고장나는 바람에 얼음은커녕 시원한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방 안에서 따끈하게 달궈진 물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못 참겠으면 이제 집 앞 마트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거나 아니면 좀 여름 과일을 사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맛이라도 시원하게 먹자 하면서 그 민트 잎을 사가지고 막 민트 잎을 짓이겨서 과일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곤 했는데 냉장고 수리를 받는데도 여긴 또 오래 걸려가지고 한국처럼 바로바로 되지가 않아서 막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이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한 달 넘게 냉장고가 고장난 채로 지내다가 그나마 최근에 냉장고를 드디어 고쳐서 얼음을 요즘은 시원하게 얼려서 먹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하나의 낙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월드컵이에요. 이제는 끝났지만 한동안 월드컵에 완전히 빠져 살았어요. 제가 원래 뭐 프리미어 리그를 보지도 않고 월드컵 열리면 그나마 우리나라 경기만 좀 챙겨보는 편인데 그것도 막 새벽 시간에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못 보곤 했는데 영국 기준으로는 이번 월드컵이 주로 저녁 8시, 밤 10시 이럴 때 제일 자주 열렸어요. 가끔 어떤 건 오후 5시에 열리기도 해서 딱 볼만한 시간에 경기가 열리니까 마침 더위도 피해야겠다 싶어서 펍에 가고 싶은데 또 명분이 필요했는데 월드컵 경기를 펍에서 틀어주잖아요. TV가 있어서. 그래서 잘 됐다. 그냥 더위 피할 겸 펍에 가서 축구나 봐야지 이러고 정말 많이 봤어요. 막 32강부터 결승전까지 그냥 재밌어 보이는 경기는 다 모조리 캘린더에 표시해놓고 중요한 약속처럼 표시해놓고 다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코펜하겐으로 여행을 가서도 경기를 보러 혼자 펍에 갔어요. 그날은 노르웨이랑 브라질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는데 뭔가 그 노르웨이의 노젓는 응원 있잖아요. 그걸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마침 제가 코펜하겐에 여행을 가 있으니까 같은 북유럽이니까 왠지 노르웨이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응원을 하러 모이지 않을까 싶어서 펍을 막 검색해서 갔더니 역시나 노르웨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노르웨이 국기를 두르고. 그래서 구석에 딱 한 테이블만 브라질을 응원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다행히 어떤 테이블에서 끼워줘가지고 노르웨이, 덴마크 사람들로 구성된 어느 테이블에 껴서 노르웨이를 막 응원하면서 경기를 봤죠. 그날 또 홀란드가 후반전에 홀란드를 근데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되죠? 홀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후반전에 2골을 연달아 넣어서 2대1로 브라질을 이겨가지고 펍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4강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런던에 있었는데 저녁에 또 더위를 피할 겸 펍에 축구를 보러 갔죠. 이번에는 꽤나 고급스러운 펍에 갔어요. 원래 제가 평소 동네 펍에서 다른 경기를 볼 때는 항상 웨더스푼 펍에 갔거든요. 영국에는 수많은 펍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항상 간판에 웨더스푼이라고 이렇게 추가로 글씨가 써 있는 펍들이 있는데 이 펍은 다른 펍들보다 맥주가 더 싸고 더 넓은 편이에요, 공간이. 이게 뭐냐면은 저도 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JD 웨더스푼이라는 어떤 영국의 커다란 펍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영국이랑 아일랜드에 총 800개가 넘는 펍을 거느리고 있대요. 그리고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맥주의 가격도 더 싸고 메뉴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 펍에 비해서 막 내부가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약간 편한 분위기예요. 동네 사랑방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서 가면은 막 거의 청소년들도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고 그냥 온갖 연령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웨더스푼 펍에서 값싼 맥주를 마시면서 축구를 보다가 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4강전이 열리는 날은 왠지 다른 곳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또 프랑스어나 프랑스 문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프랑스를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런던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서 거기 있는 펍에서 응원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조사를 해보니까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 지역에 가면은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뭐 프랑스 고등학교도 있고 프랑스 영사관도 있고 프랑스어 학원도 있고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도 있대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그 사우스 켄싱턴 그 동네에 있는 펍에 같이 축구를 보러 갔어요. 근데 또 더위 속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볼 순 없잖아요. 왜냐면 펍 중에서 에어컨이 없는 펍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구글 맵에서 그 동네에 이제 TV가 있는 펍을 먼저 찾은 다음에 리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에어컨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결국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어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펍에서 프랑스를 응원하면서 경기를 봤어요. 막 일부러 프랑스 이기라고 그 관련은 없지만 그냥 까망베르 치즈를 시켜서 먹으면 프랑스가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하면서 치즈를 먹으면서 경기를 봤고 그날 프랑스는 졌어요. 아쉽게도. 네, 이상하게 그 펍에 프랑스인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몇 명 있긴 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대부분 그 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페인을 응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7월 19일 일요일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바스에 있었어요. 그 축구를 잘 아는 그 친구와 바스로 1박 2일 여행을 가 있었는데 때마침 또 월드컵 결승전이라니 이거는 놓칠 수 없다 싶어서 바스에서도 역시나 넓은 펍을 검색해서 시원하게 축구를 봤죠. 따져보면은 제가 영국 워홀을 와서 1년 넘게 지내면서 펍을 간 횟수보다 지난 한 달간 이 무더위를 이기느라고 또는 축구를 보느라고 펍에 간 횟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요즘 술을 마시지도 않거든요.
원래는 마셨지만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툭하면 좀 무리하면 무릎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에는 알코올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는 알코올이 들어간 걸 아예 안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펍에 요즘 자주 가면서도 항상 논알코올 맥주를 시켜서 먹고 있어요. 이 바스 여행에 대해서 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목욕이에요. 바스가 로마 목욕탕으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바스에서 목욕을 하고 왔어요. 로마 유적에서 한 건 아니고 바스에서 유일하게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는 스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름이 Thermi Bath Spa라고 해서 THERMAE 그 다음에 바스 스파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44파운드라서 처음엔 좀 비싸게 느껴졌어요. 2시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막상 갔다 오니까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여기가 여러 층으로 돼 있고 층마다 다른 시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옥상에는 야외 루프탑 풀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바스의 역사 깊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풍경을 보면서 또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목욕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아래층에는 유수풀이 있어서 그걸 또 즐길 수가 있고 또 뒤에서 약간 마사지 하듯이 물이 세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한층 더 이제 올라가면은 중간층에는 사우나 방이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사우나 방 3개랑 그 다음에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얼음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뜨거운 스팀을 먼저 쐬고 나온 다음에 바로 얼음방에 들어가서 막 얼음으로 가득 찬 욕조에 두 팔을 푹 담글 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 번 난 역시 차가운 게 좋아라고 느꼈죠. 여러분은 목욕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목욕을 정말 좋아하는데 집에 욕조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국을 떠난 이후로 사우나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참인데 이번에 완전히 소원을 풀었죠. 영국에서 사실 목욕탕이 좀 있기는 한데 대중 목욕탕 가는 거를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다가 바스니까 그 목욕탕으로 유명한 바스니까 목욕을 안 할 순 없지 해서 갔다 온 건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거기가 샤워실도 약간 화장실처럼 문 잠글 수 있는 그런 칸도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서 샤워를 할 수가 있었고 어차피 수영복을 입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라서 별로 부담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목욕을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수영은 못하거든요. 왜냐면 머리까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무릎이 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이고 병원에서도 수영을 좀 하라고 추천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물이 무서워서. 근데 이번에 바스 목욕탕에서 수영복을 굉장히 또 오랜만에 입고 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좀 용기가 생겼나 본지 제가 조만간 수영장에 가려고 예약까지 해뒀어요. 앱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서 또 내일은 32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다시 날이 더워지기도 하니까 이참에 수영을 좀 해보자 해서 어디로 예약을 했냐면 혹시 런던 아쿠아틱스 센터라고 아시나요? 저는 몰랐던 곳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수영 경기장으로 쓰인 곳이래요. 무려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그런 건축물인데 거기 들어가면 약간 고래 뱃속처럼 느껴지는 그런 멋있는 수영장이래요. 물론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수영하는 그 레인은 예약을 안 했고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또는 뭐 수영 초보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트레이닝 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트레이닝 풀 말고 만약에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반 그 컴페티션 풀이라고 된 곳을 예약하시면 돼요. 거기는 수심이 3m고 50m 레인이 여러 개 있는데 시간대별로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나중에 언젠가는 저도 거기서 수영을 해볼 수 있으려나요? 지금은 3m라고 하니까 뭔가
압박감이 엄청나게 느껴져요. 제 키에 거의 2배가 되는 수심에 들어가는 거는 생각만 해도 뭔가 오금이 저리고, 저는 개 헤엄조차 못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막 잘하지 않더라도 개 헤엄이라도 쳐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자유형 하는 걸 보면 거의 까무러치는 수준이죠. 그리고 누가 막 저병이라도 하는 순간 그거는 저에게 거의 박태환이나 펠프스 같은 그런 신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뜬금없이 사주 얘기를 좀 꺼내보자면, 여러분 사주에 나오는 그 음양오행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뭐 명리학이나 사주 음양오행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주 팔자를 이루는 그 모든 글자들이 각각 오행이 있잖아요. 해당하는 오행.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주에 목화토금수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글자보다 좀 목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있는데 금이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한테 없는 그 오행의 기운을 보충해주면 좋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목이 없다면 나무가 많은 숲이나 뭐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좋은 기운을 받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거 다 지금 재미로 제가 하는 얘기니까 재미로 들어주세요. 저는 다른 글자는 다 골고루 똑같은 숫자로 갖고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저는 수가 없는데요. 물. 그래서 항상 수기운을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가 찾아보다 보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특히나. 그리고 뭐 물 건너서, 그러니까 바다 건너 해외에 가서 살면 더 운이 좋아진다라든지, 뭐 수영을 하면 좋다라든지 이런 말들이요. 근데 실제로 사주를 제가 알기 전인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고,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유독 강가나 호숫가에 가면은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산이나 숲에 갔을 때보다 유독 물가에 가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그거는 어쩌면은 뭐 수기운 보충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오리들을 물가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챗 선생한테, 제가 챗GPT를 챗 선생이라 부르는데, 제 오행을 막 알려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느 도시에 살면 가장 행복할까? 나의 오행에 기반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네 개의 도시를 알려줬는데 1위는 코펜하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위는 암스테르담, 3위 스톡홀름, 4위 함부르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 공통점이 덥기보다는 좀 쌀쌀하고 그런 추운 나라고, 물이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뭐 항구 도시라든지 운하가 있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진 물론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뭐 무턱대고 이 정보만 믿고 가서 살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래도 왠지 혹하더라고요. 마침 이번에 코펜하겐 갔을 때 너무 좋기도 했고, 그래서 이 나는 어느 도시에서 살면 가장 행복할까라는 주제는 워낙 제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한번 나중에 특집으로 녹음을 해볼게요. 아무튼 요새 저는 사주에 맞들려서 선풍기 틀고 누워서 유튜브로 사주를 막 찾아보다가 또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음양오행 말고 신살이라는 건데요. 살. 흔히 말하는 도화살, 막 역마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이 12신살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살들은 다 이름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많아서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는 또 이거를 안 좋게만 보진 않는데요. 자기가 가진 특별한 기운이라고 보기도 해서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또 마냥 나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통 사주 명리에서는 뭐 신살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봐봤어요. 혹시나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구글에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위에 뜨는 아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포스텔러라는 사이트가 가장 위에 떠서 거기에 들어가서 봤는데 생년월일이랑 본인이 태어난 시간을 적고 만약에 시간을 모른다면 시간 모름이라고 체크를 해서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와 함께 내가 가진 뭐 신살이라든지 뭐 나에게 귀인이 있다면 그런 이름들이 쭉 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살 이름들을 딱 보면서 거기서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저에게 있는 살 중에서 유독 현침살이라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뭔가 딱 봤을 때 어감이 안 좋은데 이러면서 찾아봤더니 현침이 무슨 뜻이냐면 매달 현에다가 바늘 침이어서 바늘을 매달아 둔 거래요. 그래서 그만큼 예리하고 뭐 꼼꼼하고 촉이 발달해서 막 미세한 기류를 잘 읽고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근데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직설적인 말로 막 바늘처럼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막 이러잖아요. 챗 선생이. 그것처럼 너무 핵심을 찌르는 근데 이제 좀 독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 현침살을 보통 한두 개까지는 많이들 갖고 있대요. 근데 3개가 넘어가면은 좀 이게 마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민해서 편두통을 앓을 수 있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현침살이 3개도 아니고 무려 5개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현침살 이렇게. 근데 실제로 제가 편두통이 자주 있기도 하고 되게 예민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뭐든지 좀 굉장히 디테일을 따지고 그러는 편이라서 또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현침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글자와의 결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침살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의 사주 10성 중에서 그러니까 10성이라 하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편인, 정인, 편관, 뭐 식신, 상관 이런 것들이 10성인데 그것 중에 내가 상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이 현침살이 밖으로 표현이 돼서 남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가 쉽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침살만 많고 상관이라는 그 십성이 없으면은 그 바늘이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향해서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막 자기 비판을 하게 되고 혼자서 스트레스를 사귀면서 마음속으로 상처를 입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사주 팔자를 보니까 진짜로 저는 현침살만 많고 상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맞는 말 같다 싶었어요. 제가 스스로한테 지나치게 엄격하고 막 자아 비판을 엄청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막 오행 중에 제가 수가 없어서 수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을 막 알아봤듯이 이번에는 이걸 찾아봤어요. 이 내가 가진 현침살 5개의 기운을 잘 다스리고 오히려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막 검색해봤어요. 근데 현침살이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직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로 의료 분야였어요. 막 뾰족한 걸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활인업에 종사하면 좋대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왜냐면 침을 놓으니까 그리고 주사를 쓰니까 아니면은 치과 이런 관련 직업들이 나오고 또 칼을 써서 요리하는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위를 쓰는 헤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타투이스트도 나왔어요. 정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죠. 아니면은 그 실제로 그 뾰족한 물건 말고 좀 비유적으로 뾰족한 그러니까 뾰족한 펜촉으로 글을 쓰는 평론가라든지 작가 이런 것도 추천 직업으로 나왔어요. 웃겼던 거는 펜싱 선수. 제가 갑자기 펜싱 선수가 될 수도 없고 아무튼 제가 아무리 뭐 진로 고민이 깊어도 그렇지 현침살 많다고 그걸로 내 직업을 정할 수는 없지 싶어서 이번에는 좀 방향을 틀어서 내가 그러면은 어떤 취미를 가지면은 도움이 될까 찾아봤어요. 나름 진지하게.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찾다 보니까. 그랬더니 뾰족한 걸 쓰는 취미가 좋대요. 이 현침살에 대한 살풀이가 되나 봐요.
그리고 예민해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을 쓰는 취미를 가지면 좋대요. 워낙에 또 섬세해서 손재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자수나 뭐 뜨개질 같은 공예를 하면 좋대요. 아니면은 그 뾰족한 펜촉을 쓰는 캘리그라피라든지 글쓰기, 아니면은 악기 연주,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 같이 좀 섬세함이 필요한 현악기를 연주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이거다 싶었어요. 뭔가 저랑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비올라를 취미로 한동안 연주했고, 그리고 펜촉 중에서도 정말 가느다란 그런 딥펜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잉크를 찍어서 필사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제일 오랫동안 가졌던 취미 중에 하나가 십자수예요. 그때 유행하기도 했지만 그냥 유행할 때만 반짝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막 온갖 도안을 다운받아서 십자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집에서 막 하루 종일 시력이 안 좋아질 만큼. 근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뜨개질도 해보긴 했는데 코바늘도 저에게는 너무 굵은지 현침살이 너무 많아서 뜨개질도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잘 맞지가 않아서 오히려 십자수를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만년필 펜촉도 지금까지 제일 가느다란 걸 좋아해요. 막 EF 촉이라 그래서 가장 가느다란 촉이거든요. 그런 걸로 저는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뭐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뭉툭한 것보다는 세밀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색연필 그림이나 수채화라든지 뭉툭한 연필로 그리는 그림은 제가 잘 안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가느다란 펜, 제일 좋아하는 게 모나미 플러스 펜, 그것도 많이 안 써서 최대한 뾰족한 그게 살아있는 플러스 펜을 좋아하고, 그런 걸로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튼 이참에 이 현침살을 활용할 취미를 좀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안 그래도 요새 더위를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취미를 하나 갖고 싶었던 참인데, 이참에 자수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수는 어릴 때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십자수 말고 정말 그 자수를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싶더라고요. 또 자수를 잘 배워두면은 나중에 제가 직접 펜화를 먼저 그린 다음에 제가 원하는 그림을 딱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수를 놓아서 저만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바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아마존에서 찾아가지고 초보자용 자수 배우기 키트를 주문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따가 녹음을 마치고 해보려고요. 저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더위 속에서 낙을 찾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 장마가 지나서 많이 더울 텐데 다들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기력이 없을 때는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사시나요? 그리고 더위 때문에 저처럼 평소라면 시작 안 했을 일을 시작한 적이 있나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올까 해요. 저에게는 이게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다가 2주에 한 번 올리는 걸로 바뀌었다가 그마저도 힘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릴까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마저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혹시나 더 늦어지게 된다면 오늘처럼 인트로에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시작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름 잘 나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